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오랜만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로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열방의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요, 학교 사역과 여러 가지 뭐 출판 사역이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좀 감당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클라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땡큐. 감사합니다. 네, 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혹시, 쌤, 저희 아까 4차 그거 한번 영상 준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 완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저는 대학교 때 CCC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았어요. 나사렛으로.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공고 나사렛으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제가 05학번이겠지요. 그렇죠? 05년대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요. 아주 어려요. 그렇죠? 지금 주름 잡으면 안 될 분들 몇 분 계셔서 제가 나이 가지고는 뭐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파송을 받고 저는 열방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라고 꼭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제 성격상 안 맞으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성격이라 가지고 주님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비행기 티켓 끊어서 돌아올 것 같으니까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라는 꿈을 가진 20대 청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예수 안 믿으세요. 저희 가정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고 저가 1호입니다. 일가 친척 가운데 8촌까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8촌 내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제가 1호였어요. 그렇게 1호로 예수 믿고 2호가 저희 남동생이 됐어요. 제가 CCC에 가고 나서 저희 동생이 대학교를 딱 가자마자 그 학교 순장님의 번호를 수소문해가지고 바로 연락해서 그냥 도착하고 짐 풀자마자 바로 연락 가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 FC 축구 선수였거든요. 경남 FC 축구 선수였어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자마자 제가 그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그 멋진 순장님께서 축구를 못하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개발이시더라고요. 공 밟고 넘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인데 축구를 못하는 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은 다른 걸 잘하시니까 수학 교육학과 하셨어요. 수학을 잘했겠죠. 근데 공은 밟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장이며 제 남동생이랑 친해지기 위해서 한 학기 내내 아침 조기축구에 제 남동생이 나가는 조기축구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제 남동생이요 진짜 싫어했대요. 왜냐면 게임에 방해가 돼. 왜냐면 공 밟고 넘어져. 와! 공 밟고 넘어지고 차 줘야 되는데 패스가 계속 상대편한테 가고 걸핏하면 자살골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니까 싫어했대요. 그런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올까?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 한 학기 만에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이 순장님이 끊임없이 그때는 사형리라고 표현했어요. 사형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전하고 결국에는 여름 수련회를 예수 믿진 않았어요. 오기로 작정을 하고 여름 수련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CCC 베이비가 돼가지고 그 전년도 제가 금식 수련회 때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남동생 대학 갑니다. 여름 수련회 전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영혼 해결해 주십시오. 자 정말 이 친구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제 3박 4일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름 수련회 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 다음 그해 금식 수련회 때 제 남동생이 간증했습니다. 누나가 1년 전 이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때 막 10가지, 100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한 가지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는 그 기도대로 응답받아서 저 여름 수련회 예수 믿고 그 친구 단기 선교 신청 안 했었거든요. 급 단기 선교 SH 지역으로 날아갔어요. 급 단기 선교 날아가서 예수 믿은 지 약 3일 정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친구 나가서 SH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스킵하면서 울었대요. 왜냐면 복음이 이런 뜻이구나. 스킵을 하면서 울고 막 이렇게 하는 멋진 역사가. 그래서 그 친구는 졸업하고 그 중국에서 스틴트도 1년간 하고 저는 안 한 거를 막 본인이 하고. 근데 여전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도 목회자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우리 시댁 부모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전도를 하겠어요, 사돈을. 저희 어머니는 종종 전화가 옵니다. 야, 누구 시어머니랑 통화했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내가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어. 야, 말을 너무 잘해. 사부인, 죽으면 어떨 거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잘해. 내가 딱 하면은 이번 주에 교회 앉아 있을 뻔했다, 내가. 내가 통화하다가 앉아 있었다, 지금. 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누구 시험에 내가, 통화하려면 뭐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그럴 땐 정신을 조금 놔도 된다. 조금 놔도 되는데 너무 정신을 차리셨네. 그러니까 막 웃으시고. 지금은 저희 막내가, 저는, 좀, 어떻게 해요? 결혼한 게 티가 나죠. 맞다. 방금 시어머니 얘기를 했구나. 죄송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내 아들의 엄마예요. 아들만 넷이에요. 대박이죠. 아니, 결혼했을까 싶을 정도로 영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자, 그런데 아들만 넷이거든요. 근데, 정말 대박이에요. 아침마다 애른동산이에요. 이것들은 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다닐까요? 야, 진짜. 우리 집에는, 저희 아들들이 묻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왜 여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내 말이. 저희 남편 이름이 제이콥이거든요. 영어 이름으로 제이콥인데 저희 시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와, 네가 누구들이 다 아들만 낳는 줄 알았다. 그래서 왜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이름이 야곱이라 그래. 앞으로 낳아도 12까지는 다 아들이야.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꿈꾸게 하셨어요. 17살에 예수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아니고요. 중간 편입자입니다. 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라합처럼 그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왔을 때도 누구를 찾고 있냐면 17살의 이혜진을 찾고 있어요. 제 본명이 이혜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미디어 특강 맞아요? 미디어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제가 누군지는 그래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실은 SH 지역부터 시작해서 뭐 튀르기예, 지금은 튀르기예죠. 터키나 여러 나라들을 대학교 내내 17개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진짜 막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해요. 나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17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와, 이 복음이 사실이라면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어증을 앓고 있던 완전 은따, 왕따는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때리거나 언어폭력을 하거나 왕따시키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뇌경색이 왔어요. 저희 집에 뇌혈관 질환에 이 질환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중풍 먼저 뇌경색, 뇌졸중.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저는 5학년 때 그게 온 거예요. 5학년 때 걸스카우트 텐트 치고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남기면 엄청 혼나. 진짜 무서운 영양소 선생님이 계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막 이거 영양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진짜 무서운 분이 계셨는데 고추기름이 나온 거예요. 아침 대바람부터 초등학교 5학년. 어떻게 먹어요? 너무 매운데. 근데 먹었는데 아무 맛이 안 나요. 와, 야, 먹을만해. 그때 애들이요, 갑자기, 야, 내 거 좀 먹어줘. 내 거 좀 먹어줘. 그 틈에 있는 거 제가 다 먹어줬어요.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근데 아무 맛이 안 나. 그런데 이상한 건 침이 흘러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막 말을 하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다시 침 뜯어라. 이러면서 이제, 이러지? 죄송해요. 제가 경상도 출신이에요. 여기 오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이러지. 정신 차려. 집중. 자, 네. 근데, 그래서 그러는데, 한 4시간, 5시간 지났을까요? 걷는 게 이상해요. 갑자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갑자기 혓바닥이 날리기 이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돼서야 제가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때는 이미 수축이 일어나고 근육이 수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신이, 그러니까 말이 그렇기도 하고 운동이 그렇기도 한데 그냥 반신이 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병원에 입원해서 2년간을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제가 이게 마비가 안 풀리니까 여러분 구안화사처럼 마비가 안 풀리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말을 하면 약간 비대칭인데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 막 학예를 한다고 리코더를 불어요. 안 그래도 리코더 침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죠? 최근에 초등학교 졸업한 우리 친구들은 리코더 안 보나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리코더도 영상으로 보나요? 하여튼 그거 리코더면 침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침을 흘리니까, 침이 줄줄 흐르니까, 안 그래도 침이 흐르는데, 여러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막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면서 매너 있게, 자, 좀 닦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와! 침 흘린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멋진 남자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멋진 남자분들이 젠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상황들 때문에 말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실제 제가 생물학적으로 실어증을 알았던 게 아니라 제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어증을 앓게 됐어요. 실어증을 앓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쭉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된 거예요. 유명해요. 그 지역에서 쟤 말 안 한다. 쟤는 말 안 한다. 그렇게 유명한데 학기 초에는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쟤랑 친해지라고, 잘 챙기라고, 혜진이 챙기라고.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가 돼요. 그러다가 진짜 특이한 친구를 하나 만난 거야. 진짜 완전 또라이가. 제가 애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표현이 좀 격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특이한 친구를 만났어요. 대다수 저랑 친해지려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되게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안녕? 이름이 뭐야? 뭐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2학기 초 정도 됐을 때 한 친구가, 저희는 그때 임시 1년간 도시락 싸서 먹었어요. 급식이 진행되던 시기인데 급식소가 그때 태풍을 맞아가지고 이게 다 무너져서 새로 짓는데 한 학기를 도시락을 하자 이렇게 결의가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도시락을 싸먹는데 제가 도시락 한 장 혼자 먹겠죠. 먹고 있는데 옆에 한 친구 앉아. 그러면 이제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말을 걸면 피할 준비를 했지. 사람이 또 반복되는 환경 가운데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앉아서 이제 피할 준비를 하려는데 얘가 갑자기 내 소시지 반찬을 먹어. 그러면 이미러블 한 실어증을 있다가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먹어? 이건 진짜 농담 아니에요. 실어증을 앓고 2년간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엄마가 불러도 말 안 하고 아빠가 불러도 말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다가 처음 했던 말이 왜 먹어? 그랬더니 이 친구의 반응은 가관해. 먼저 너도 먹어. 완전 강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도 좀 약간 이상했어요. 내가 예상한 치를 넘어서니까. 그러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계속 밥을 먹었어요. 맛있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맛있는 반찬 나오면 먹어 서로. 그래서 얘가 먹으니까 난 빨리 먹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친구랑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랑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등록하고 걔랑 학원을 같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목요일 저녁 아직도 기억합니다. 생생해요. 목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그때 핸드폰이 있을 때가 아니라 반에 핸드폰이 나라는 거 알아요? 나, 플립, 나. 아시는 분들은 지금 다들 30대 후반 40대예요. 아시죠? 제가 마지노선이었으니까 방금 끄덕인 분들은 조용히 숨기세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나 이거 할 때 그때 집으로 전화 핸드폰이 없어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혜진이 있어요. 그래서 혜진아 저희 전화 왔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얘가 야 내가 이메일 보냈거든. 이메일 한번 볼래?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 알겠다고. 저희가 이제 맨날 컴퓨터 학원을 가서 타자 연습하고 한컴 그거 이제 한글과 컴퓨터 뭐 할 때냐면 자격증 딸 때입니다. 매일 이거 너무 공감하시면 안 되는데 애들 하나도 공감 못해요. 지금 다들 저 여성분은 뭐라고 얘기해. 애들 기른 때가 있었어. 그러고 가서 이제 했는데 아시죠? 대다수 이메일에 뒷자리에 뭐가 붙어요? 1004. 막 이런 거 붙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니셜이 이혜진이니까 LHJ 1004. 이거 대박이죠. 뭐 항상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갔더니 혜진아 누가 너를 좋아한대. 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실어증이고 나발이고 설렜어요. 그래? 여러분 모든 여성이 설렐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 여러분 행운의 편지보다 더 짜증났어요. 설렜던 제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내 인연을 학교 가서 내일 죽여버리니. 너 뒤졌어. 이런 마음으로 메일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책상을 내려놓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가장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정선이 어디 있어? 애들이 다 놀랐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진짜 미안. 야, 가까이 오지 마.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처럼 지나갔는데 토요일 저녁에 또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는 왜? 했더니 내일 잠깐 만날까? 그래서 만나. 왜? 그러니까 11시쯤 어때? 시간이 되게 쎄하더라고요. 밥 먹을 거면 12시? 뭐 카페 갈 거면 2시? 아니면
11시는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11시에 만나. 왜? 그랬더니 한 번만. 그래서 싫어. 나 서프라이즈 봐야 돼. 서프라이즈 보고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아니, 아침에 디즈니 보고 서프라이즈 보고 아침에 아빠랑 항상 등산 가고 그게 저의 루틴이었겠죠. 안 가.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희 그때 당시에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거창에 미가라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치즈 돈가스 엄청 유명해서 줄 서 먹는 곳이에요. 근데 이러는 거야. 야, 돈가스 사줄게. 거기가 어디니? 11시 어디까지 가면 되니? 그리고 이제 간다 했어요. 그리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예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누군가는 다들 기다리나 봐요. 그랬더니 야, 가자. 가서 앉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속삭이면서 하나만 더 부탁할게. 뭐 먹겠네. 치즈 돈가스. 뭐니? 40분간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그리고 누군가가 네 이름을 부를 거야. 그럼 일어나면 돼. 사람들이 널 향해 노래를 부를 거야. 그리고 앉으면 돼. 끝이야. 일단 알겠다. 왔으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 친구의 예언대로 40분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예언대로 갑자기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불렀고 저 외에 약 한 100명 가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알지만 이런 노래를 저를 향해서 율동을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막 이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제 친구가 일어서 있는 저의 허벅지를 빡 치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웃어. 그래서 결국 딱 끝났거든요. 알고 보니까 지금은 저희 모교회입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요. 크리스마스 전야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선언을 하셨어요. 내년에 우리 전야제 예배 이렇게 드리지 말자. 우리가 공연하고 연극하고 좋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을 위해서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전도해서 그 전도한 영혼들과 함께 이 전야제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자. 그리고 일어선 운동이 시작됐어요. 1년에 5명의 태신자를 품고 3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라는 슬로건으로. 근데 이 친구는 권사님 딸이고 반주자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주를 해서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의 열심이 있었던 모태 짱아찌, 지는 모태 짱아찌 그런 친구였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해 초에 그 집회를 그 부흥회를 하는데 그 반에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얘가.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제가 완전 진짜 아싼데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학기가 지난 거예요. 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뭐 하냐면 그냥 옆에 앉아서 반찬을 뺏어 먹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많이 하기 시작하고 저랑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3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1명밖에 못 데리고 왔어요.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야, 치즈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치즈 돈가스 2번 사줄게. 왜? 이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랑 같이 밥 먹어야 된다. 세신자들 다 밥 먹는데. 그래서 세신자들 밥 먹었어요. 테이블 긴데 무슨 성찬식처럼 이렇게 테이블 밥 먹는데 저는 최대한 밥 먹었어요. 바바바바 먹고 나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너 이름이 뭐야? 이혜진입니다. 그랬더니 혜진아 다음 주에 또 봐. 약속이 무슨 일인데.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내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마음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가야 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목사님이 오라고 했잖아. 이번 주에 또 가야 돼? 그랬더니 저희 친구가 하는 말. 아니, 새신자 축제 끝났다. 안 와도 된다. 얘는 왜 전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대전 둔산 제일감리교회 집사님으로 아주 멋지게 계십니다. 그런데 그래 알겠다 끊었어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서 허락받은 친구예요. 전화했어요. 야, 그 어른이 오라고 하는데 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야, 나 선거를 반주라서 네 못 챙겨준다고. 월급내 알아서 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서프라이즈를 어김없이 보고 있는데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주섬주섬 챙겨서 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맨 뒤편에 앉았어요. 저희는 한 100명 정도 남짓 나오는 교회였는데 맨 뒤편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이미 찬양은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한데 지난주가 새신자 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메시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기억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 받은 말씀이니까. 그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100명이 갑자기 아멘 해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딸기 집단 같다.
곤란하다 이건. 그런데 이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멘 하는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억울함과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유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2년간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는 그 2년 사이에 건설업을 하셨는데 가장 친한 후배가 건설업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당시에는 건설은 다 외상이었어요. 다 외상으로 물건 가져와서 짓고 나면 이 돈을 다 받아요. 받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남는 게 이제 되는 건데 이 돈을 받고 이 사람이 날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픈 그래서 서울대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날렸어요. 회사 다 망했어요. 건설업 다 망하면 그냥 망하면 좋은데 그동안 뭐였던 외상해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빚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빚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갚느라 죽을 뻔한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인데 술을 엄청 먹었어요. 좋은 사람은 위험한 게 밖에서는 좋은 사람은 유지해야 되니까 안에서 엄마랑 난리인 거예요. 밤마다 진짜 난리 술 먹고 들어와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제 몸은 아프죠. 집에 아빠는 술로 나중에는 저희 그 좋은 아버지가 지금 너무 좋으십니다. 그 시기를 지나고 근데 그 좋은 아버지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술 먹고 나서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벽에 밀치고 때리는 걸 보고 벌받는 건 그걸 보고 내가 무서워서 잠드는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술 먹고 차 타고 들어오는 소리, 바퀴 소리. 술 안 먹고 들어오는 바퀴 소리를 제가 귀로 구분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 음주운전 3번 걸려갖고 면허 취소되셨던 분이에요. 그 정도로 갑자기 집이 잘 살다가 이러다가 제가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바닥에 치닫는 그 상황에 17살 사춘기를 지대로 만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고 그 땅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누구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장애되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어떤 사람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나보다 훨씬 없는 것 같고 나는 원하는 힘든 것 같고 와 이런 마음들이 너무 이상하게 그때 막 용솟음 치면서 올라오는데 그때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땅이 보기에 좋습니까?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할 만큼 보기에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대답 안 해. 여러분 아세요? 제가 맨 뒤에서 나도 모르게 아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말이 대답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생각했어요. 아 잘못 대답했나. 그랬더니 제 친구가 딱 이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피아노로 성가대라고 그 위에 지휘자를 보기 위해서 항상 거울이 있었거든요. 얘도 궁금한 거야. 얘는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누구야? 이 지가 이러더니 제 얼굴인데 그러니까 이런 표정으로 내가 저도 동시에 괜히 대답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향해 손을 딱 해서 얘기하는 거야. 맞습니다. 저야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세상과 전혀 달리 망가지고 다 죄악 가운데 쩔어가지고 그때는 목사님이 쩔었다는 표현 안 했을 텐데 제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 당시의 모습과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창조한 모습이 맞습니까? 남들은 다 죽여도 여러분 스스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저 교회 처음 왔어요. 치즈 돈가스 때문에 온 여자예요. 근데 저 뒤에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난 왜 아플까? 우리 집 왜 가난할까? 왜 우리 아빠는 술 먹고 엄마를 때릴까? 왜 우리는 이럴까?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딱 드러내면 만약 저 말이 사실이면 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망가져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런데 그걸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거를 내가 난 모르겠다 갖다 버리고 새롭게 만들거나 그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여기서 저걸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나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왜? 나는 내가 싫었거든요.
저 외모 컴플렉스 너무 심해서 누가 저한테 농담처럼 오늘 예쁘네 그럼 진짜 짜증났어요.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고 하면 그러지만 못생긴 사람한테 예쁘다고 하는 걸 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죠. 마이크가 되고 스피커가 된다는 걸 제가 알아야 될 텐데 전 사실 마이크 없이 더 잘합니다. 네, 그래도 녹화라는 게 되고 있으니까 마이크는 꼭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팀, 멀티팀은 얘기합니다. 제발 조용히 얘기하세요. 마이크의 성능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듯 마이크를 신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난주에 성태 결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목사님 저 자랑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한 주 만에 고쳐주셔가지고 왔는데 또 막 쓰네요. 집중. 자, 조용히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다. 다 들린다. 스피커 성능이 나쁘지 않다. 저한테 하는 주문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이 세상의 모습, 바뀔 수 있다면 좀 알고 싶다. 그때부터 여러분, 아무도 안 시켰어요. 맨 뒷자리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사모님이라는 걸 나중에 3개월 뒤에 알게 됐는데, 원래 새신자가 오면 항상 말을 건대요. 그리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말을 걸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더래. 그리고 가만히 두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서 3개월간을 중보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가서 앉으면 항상 휴지랑 이걸 줘요. 성경책을 탁 밀어줘요. 그럼 저는 그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개월 만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외모가 너무 싫고 내 환경이 너무 싫고 저는 분노가 진짜 많고요. 비교가 많고요. 남들은 유들유들하게 생각하는 것도요. 그렇게 못해요.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내가 너무 싫고 내 가족이 그리고 이 세상이 막 사람들의 시선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처음 받은 말씀이 처음 교회 갔을 때 창세기 1장 28절로 설교하셨는데 그때도 1장 28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읽는데 설교도 안 했어요. 말씀을 딱 읽는데 제 안에 성령의 음성은 어떤 마음이 들냐 이런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혜진아 너 짓고 나 참 행복했다. 너 너무 예쁘다. 넌 나의 이상형이야. 그때 제 외모 컴플렉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올라와요. 아세요? 사라졌다고 간증하고 나면 없어야 되잖아요. 착한 신기한 거 또 올라와요. 그럼 그때에 맞춰 하나님 또 말씀 주세요. 그럼 또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와도 압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사라질 수 있다. 굳이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17살에 치즈 돈가스로 나에게 찾아왔던 그 친구는 믿음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새신자 축제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새신자가 교회 오겠다는데 새신자 축제 끝났다고 오지 말라는 그런 똥망치 이거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제 친구예요.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그때 만약에 굉장히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막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서 난 듣지도 않고 도망갔을 거예요. 치즈 돈가스였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를 꿈꿨어요. 왜요? 17살에 혜진이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17살의 누군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로는 열방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요 학생들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 영상을 잠깐 보면서 이런 사역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같이 한 번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논산에 있어요, 본부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청소년들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저희 성도님들 다 같이 자요. 어제도 라면 끓여 먹다가 애들이 똑똑했어요. 성사님 라면 끓여 주세요. 아니야, 라면 냄새가 났니? 근데 이제 처음 시작은 본부로 시작했는데 제가 전국에 꿈꿨던 건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세상에 계속 두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크리스천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각 교회가
가장 문제는 교사 문제인데 교사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2번씩 작지만 큰 학교예요. 소수 정예제로 각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요. 근데 너무 작으면 체육대회 할 때 그거 뻘쭘하잖아요. 4명이 체육대회 7대7로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전국에 10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 같이 합니다. 전국에 1000명이 모여서 프레젠테이션 대회 같이 합니다. 이렇게 큰 학교를 전국 1년에 2번 모이고 각 지역에서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얼라이언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에요. 이뉴젠,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갈 새로운 저희 세대입니다. 아이언성교 대표로 10대 계시는 마이클 때부터 선생. 사역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시간이 하나님과 있으면 사람 영상을 앞에 좀 더 칭찬받는 보여드리고 세대. 싶은데 이뉴젠은 잠깐만 혼돈한 시대 멈춰주시면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다음 찬송을- 세대, 왜냐면 17살에 저는 메인은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기회가 되면 그 다음 영상도 사실은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들을 찾아가고 제가 예수를 17살에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이과로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진짜 대박인 거예요. 아니 과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해. 대박이야. 이건 진짜 인텔리전스 디자인이 맞아요. 진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를 했다는 게 맞아.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도 아이들 생물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 물리, 물화생지는 당연히 다 가르치고요. 뭐 수학, 비문학.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월 마지막 EBS 모의고사에서 경상도 3등 했어요. 모의고사 전체 완전 풀 1등급. 그래서 그때 영어 2문제랑 뭐 한 문제 틀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너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만날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하고 조명해주는 교사가 잘못 조명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야. 야, 이거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사역이 여기서 이제 국제학교 사역을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다음 세대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이 떠나가고 있냐면 거기에서 단연코 큰 몫을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뇌를 쓰지 못하는, 뇌를 쓸 줄 모르는, 뇌를 쓰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미디어 강의하러 와서요. 이러 아니에요. 야, 너 미디어 하지 마. 미디어 하지 마. 핸드폰 보면 떼치긴다. 너 안 돼요. 너 드라마 보지 마세요. 애들한테 보지 말라 하지 마시고,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 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 미디어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고요. 뇌를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뇌를 쓰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도구를 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도구예요. 칼은. 그런데 그 칼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외과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면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칼을, 그러나 살인자가 들면 뭐가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것처럼 미디어는 도구입니다. 미디어는 도구예요. 도구는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면 미디어는 도구를 쓰는 그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를 쓰는 그 사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 페이지를 제가 넘길게요. 자, 봅시다. 참 어리석어요. 전원을 안 켰어요. 네. 요건 좀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져왔어요. 작지만 보이시는 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다스리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거북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뛰어라. 빨리 뛰어라. 뛰어라. 그러면은 뛰어가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못 뛰는 거북이 잘못이에요. 에이, 그쵸. 무슨 거북이가 잘못이야. 거북이. 보세요. 일러스트레이션만 봐도 다리가 저렇게 짧은데 빨리 뛰어라. 그런데 치타는요. 만들기를 아주 빠르게 뛰게 만들어 놓고 얘기한 거예요. 빨리 뛰어라. 그럼 어때요? 전도 빨리 뛸 수 있죠. 왜 이렇게 뛰라는 게 좀 더 힘든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돼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날아라. 돼지 날아라. 돼지 날아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이 돼지, 날지도 못하고, 쓸모없게.
여러분, 돼지한테 날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돼지가 잘못된 거예요? 날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북이한테 빨리 뛰라 하지 않고 돼지한테 나르라 하지 않아요. 치타처럼 원래 빨리 잘 달리게 만들어 놓고 빨리 뛰는 거예요. 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날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약속하셨다면,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것이 망가진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냐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두뇌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들은 다 어때요? 경험과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nothing 상태로 태어나요. 여러분, 소도요, 태어나서 6시간 만에 일어섭니다. 저 막내가 지금 8개월인데 얘 아직도 못 일어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물은 6시간 만에 걸어요. 여러분, 어머니들 걷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빠른 애들은 8개월이고요. 늦는 애들은 14개월, 막 15개월 가고 걷질 않아, 이것들이. 여러분, 걔는 태어나서 12시간이 안 돼서 지가 젖을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들은요, 이유식 한번 먹여보세요. 4살짜리 밥 한번 먹여보세요. 안 먹겠다고 오만데 저만데 다 돌아다니고 그거 입에 밥 넣으려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 얘기예요. 저 지금 8개월짜리 그리고 이제 5살짜리 지금 미운 4살을 넘어서 이제 정말 어메이징 7살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뒤질 것 같아요. 와, 내가 진짜 인내심의 한계와 이거 내가 한대 같이 박아볼까 이랬다가 밤마다 회개하고 주님 제 밑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이 아이도 고생이 그 다음날 막 또 심막 정신 안 차리냐고 막 하여튼 정말 정신병들 막 정말 가죽민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이들 양육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만 마땅 상태예요. 1년, 2년, 3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뭐밖에 안 해요?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못해요.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다 해가서, 여러분 하나하나 다 해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본능적으로 창조된 그대로가 아니라 벌은요, 안 가르쳐도 벌집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단일 구조에서 가장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화장실 갔다 와야 된다. 혹시 화장실 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왜요? 화장실 가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다만 쳐다볼 뿐. 어디 가니? 자, 그런데 걔네는 그냥 본능적, 걔네가 이과 공부를 하고 뭐니 원, 투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육각형이 제일 많은 양을 담을 수 있어. 우리는 육각형으로 해야겠어라고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정도 다 그렇게 만들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프로그래밍 되어져서 태어났어요. 인간은 다른 존재. 인간은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라 everything is possible하게 만들어놨지만 possible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창조가 되어진 존재예요. 그 핵심 키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웬만하면 손의 기능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많이 좋다는데 많이 좋은 사람과 많이 안 좋은 사람의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아요. 그냥 좀 만지면 망가질 뿐. 어떤 사람 만지면 고칠 뿐.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다 만지는 거예요. 발가락 기능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뇌는 천지 차이예요. 뇌는 태어날 땐 뉴런, 시냅스, 기능 다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를 시작하는데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 어떤 사람이 X인 것 같은 사람, 막 전기 발명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졸린데요. 잤으면 좋겠는데요. 그만 하랬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런 상태가 된다든지. 똑같은 설명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진짜 10개 나오듯이 네. 어떤 애들은 왜요? 싫은데요. 몰라요. 뭐 이런 상태가 된다든지 아주 많이 달라요. 여러분, 저 말씀이 가능하도록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 수 있게 만든 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두뇌라는 기능을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요, 두뇌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사실은 조금 중요하죠. 자, 뇌를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는 시냅스입니다. 이 시냅스는요, 어떻게 되냐면 가소성이라는 건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다른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뇌를 잘 써야 되는데, 뇌는요, 도구입니다, 도구. 뇌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쓰면 선한 일을 하지만 잘못 쓰면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뇌를 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뇌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하면 중요하다고 인식해요. 이걸 기억하세요. 반복하면, 저는 오늘 신경뇌과학을 강의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되게 어려운 얘기 할 거 아니고, 우리가 실제 생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인지심리학 전공했고, 신경과학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뭐 신경과학 할 거였으면 지금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땀 뻘뻘 흘려면서 간증으로 시작도 안 했고요. 그냥 조용히 스무스하게 지식을 자랑하면서 목소리도 낮춰서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뇌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뇌는 반복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반복하지 않으면 빨리 버립니다. 우리 뇌가 최고의 컴퓨터라서요. 용량 정리를 굉장히 잘해요. 용량 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게 반복하지 않으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 버려. 안 한다. 근데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해. 이거 붙잡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테 아멘. 그러고 나서 한 종일 열받아 있어요.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 양반은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차로가 또 저었다 돼가지고 말이야. 사람은 진짜 속을 뒤집어. 아이고 참.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 와서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요.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23시간을 걱정과 근심을 하고 약 한 1시간을 아멘합니다. 그러면 뇌는 뭐가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24시간을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뇌를 잘 쓸 수 있어요. 뇌는 내가 반복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반복하지 않는 것은 뭐합니까? 제거해버린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가소성이란 뜻이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동안 뉴런 사이에 시냅스들이 연결해지고 견고해져요. 딱딱해져요. 견고해져요. 견고해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 피아노 쳤던 자매 있죠. 자, 피아노 쳤던 자매 처음에는 피아노를 이렇게 쳤을 거예요. 5선지가 있잖아요. 보들보들 떨면서 그리고 이제 낮은 음자리를 보는 순간 어디지? 이렇게 쳤어. 그런데 지금 피아노 누가 쳤죠? 어디였어요? 자네 지금 악보를 보면서 여기 밑에 줄에서 2줄 올라갔으니까 얘는 솔이구나. 솔은 5번째 속에서 솔 이렇게 쳐요. 아니면 그냥 보는 순간 땅땅땅땅 칠 수 있어요. 아무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요. 지금 반주 한 곡만 해줄래? 아무 부담이 안 들어요. 왜요? 자동화 시스템이 됐어요. 반복하면 뇌는 자동화 시스템을 해서 더 이상 힘들이지 않아요. 처음 피아노 학원 다니면 어깨 다 멉니다. 여러분 애들요 피아노 학원 처음 보낼 때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애들 처음에 다 마요. 그리고 자세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못하면 볼펜으로 손가락 때려요. 아직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포도알 그리게 하고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음에 올 정도 힘을 써야 돼. 막 이렇게. 근데 좀 배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이렇게. 왜요? 자동화. 계속 반복하면 자동화. 저는 체리는 50분까지 쳤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친 거예요. 콩쿨도 나오고 저희 집에 시계 있어요. 드레스 입고 내가 있는 그 그림 옆에 시계. 이거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막 피아노. 근데 얘한테 그렇게 하면 왜? 얘는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악보 보고 피아노 치는 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영어로 I wanna teach in English. I wanna construct a sentence in English in this time. So can you interpret on behalf of me? 내가 묻는 거야. 내가 지금 영어로 좀 이거 강의를 하고 싶은데 너 통역해 줄래? 미쳐버려요. 너무 힘들어. 왜요? 시냅스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근데 피아노는요. 강해져서 자동화 시스템까지 갔어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건 더 이상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자동화 시스템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영어 잘해요 혹시? 그렇구나. 되게 빠르게 대답해요. 영어 잘해? 시킬까 봐 지금. 그런데 이게 안 반복을 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얘 제가 장담합니다. 이 친구 2년간만 영어 계속 반복하면 그것도 힘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그렇게 부정하지 마. 사실이야. 왜 본인이 부정하는 거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영어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자동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냅스의 연결이 견고해졌다가 뭐냐면 자동화 시스템이 됐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운전하시는 분 운전할 때 처음에는 커브가 있으면 이건 몇 바퀴 돌려야 되지? 주차할 때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 약 120도 정도 되니까 핸들을 내가 한 3분의 2 정도 돌려 이렇게 가야겠네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기아 넣으면서 지금 기아 뭐 그냥 바로바로 넣으면서 옛날에 외우잖아요. 40km 넘으면 4단이다. 50km 넘으면 5단이다. 클러치를 반 정도 밟아야 된다. 잘못하면 클러치 빠진다. 막 후덜후덜. 지금 안 와도 왜? 자동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오케이? 자, 자동화 시스템. 근데 제가 지금 체린이 50번까지 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0번을 치고 콩쿠르 나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제가 내경생이 5학년 때 오고 나서부터 딱 스탑하고 안 쳤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피아노 잘 칠까요? 못 칠까요? 거의 못 쳐요. 진짜요. 그렇게까지 쳤는데요. 뭐가 됐습니까? 반복하지 않으니까 뭐 했어요? 얘는 이 기능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능을 제거하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 보십시오. 뇌는 따라합니다. 뇌는 차를 깠다. 에헤, 그 목소리 이래가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졸리는 시간인데 강사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의 목표가 아무도 졸지 않고 어린아이들까지 저렇게 깜짝깜짝 웃으면서 이 강의가 끝나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인데 여러분 다시 합니다. 뇌는 깜짝이야. 화내지 마세요. 감사해요. 찰흙이다. 그래서 찰흙이는 뭐냐면 이게 찰흙을 껍질을 딱 벗겨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랑말랑말랑해서 뭐든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깜빡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가 딱 지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요? 안에는 말캉말캉한데 밖에는 뭐가 됐어요? 굳어가기 시작해. 그럼 막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 좀 불편해요. 그리고 막 뭐 거칠거칠하게 딱딱한 게 막 뾰족뾰족하게 있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일주일이 밖에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만들기는 무슨 만들기예요? 새겨야죠. 그때부터는 조각해야죠. 이게 뇌예요. 뇌는 13세까지 만들어져요. 13세까지 방금 깐 자력입니다. 자, 13세 이하 손 드세요. 손 들으세요. 빨리 손 들. 너손 들어. 너 13세 이하, 딱 봐도 13세 이하야. 자, 손 들. 내리시고요. 얘네는 지금 만드는 대로 되는 거야. 이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때 자동화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아노 50번 치고 잘 못 친다 했는데 그래도 좀 칩니다. 그래도 좀 쳐요. 그래도 양손이 같이 물러지진 않아요. 왜냐면 그때만 들어가서 13세까지는요. 여러분 진짜 이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이때가 모든 학습률이 제일 탁월하고 내가 만들어지는 시기. 근데 단점이 있어. 좀 이따 강의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13세에서부터 25세 손 들어가. 나 25세. 아니구나. 내가 손이 너무 커. 자, 13세에서 25세. 자네 몇 살인가요? 19살. 19살인데 여기 굉장히 특이한 친구예요. 손 들라고 했더니 이렇게 손 들고 아주 멋진 친구, 뭐든 할 놈이에요. 멋진 친구예요. 원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조금 다르게 하면은 눈에 띄거든요. 방금도 보세요. 말을 걸게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는 뭐냐면 차를 까놓고 하루 지났어. 그래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좀 거칠거칠하고 겉에 약간 탕후루 껍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 딱 느낌 오죠? 그런 게 있어서 저항력이 있어요. 저항력이. 자, 그런데 진짜 죄송해요. 25세 이상은 손들지 말고 눈만 깜빡하세요. 여기는 일주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만질 생각하지 말고 장갑 끼고 만질 생각하지 말고 조각칼을 가져와야 돼. 조각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요. 우리 저희 본부에 인도 분이 가족이 와 있어요. 가족이 같이 들어왔어요. 4년 지났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영어만 하세요. 한국말 지금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아들 딸들이 몇 살이냐면 지금 8살, 11살인데 얘네는요. 우리 본부에 이제 와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인도 사람이니까 딱 봐도 인도 사람이거든요. 그럼 물어봐요.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얘가 이렇게 얘기해. 사무엘인데요. 그럼 사람들이 당황해. 너 한국말 할 줄 아는구나. 네. 여기 사무실 어디니? 저쪽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다 당황. 얘는 한국말이랑 영어랑 인도말을 자유자재로 해요. 왜요? 얘 뇌는요. 지금 계속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뇌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조각칼 가지고 와서 새겨야 돼요. 안녕하세요. 하나 새기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몰라. 잘 먹었습니다. 이것도 새기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민을 가도 이민 1세대는 어쩔 수 없다. 영어를 못한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사실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게 뇌 가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상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뇌는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아마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예요. 게임이 아닌 것과 집중합니다. 이외의 것은 책을 읽을 때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알고 있는 뇌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중에 내가 활발하게 읽지. 빨간색은 활발하다는 거고요. 초록색에 가까운 거, 그거는 반응 안 한다는 거예요, 파란색은. 당연 게임에 열중하는 순간 아이에게는 세계 변화가 거의 그러니까 내가 작동을 안 해요.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거기서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빨리 뭔가를 해라. 부모님께서도 빨리 결정해라. 그거 조금 위험해요, 어린아이들은. 전교육은 뇌의 앞부분이 이만쪽에 있다 하여 앞동네가 풀리는 곳입니다. 뒷동네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조합해 소화를 따라 조절하는 것이 앞동네입니다. 제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게임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뇌를 잘 써라. 뇌 잘못 쓰면 뇌가 굳어진 상태에서 20대, 30대, 40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뇌가 굳어버린 사람은 감정적이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즉흥적이고요. 단편적인 사건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폭력적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야, 어떡해. 나는 조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조급한 거 어떡해.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뇌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고요. 빠르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숫자 세시는 분들 있어요. 편의점 들어가면서 숫자 셉니다. 야 빨리 가야 된다. 어머 열 센다. 빨리 골라라. 하나 둘 셋. 그럼 애들 애들 갑자기 몸이 막 전율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열 세는 순간 이런 아이도 있고 아니면 열 세기 전에 딱 짚고 나서 얘기합니다. 후회하고. 뭐냐면 사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빨리 움직이는 연습. 그게 게임이거든요. 게임은 직관적으로 눌러야 돼요. 직관적으로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사고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뇌가 자극을 못 받으니까 이때는 내가 자극받아서 계속 활발해져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분 쇼츠 보는 것도 여러분 쇼츠 보면서 겁나 생각합니까? 저 영상 컬러가 아주 RGB 컬러에 잘 맞는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나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래요. 알죠? 영상 보면 입 벌어지고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느끼는 웃기거나 웃었다가 아니면 올렸다가 손과 입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것도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국민 중 스마트폰 의존도 위험군에 속한 사람이 이건 오랜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의 증가폭이 컸는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뇌 발달과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거리를 걷는 초등학생들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게임에서 이겼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아요. 뭔가 스트레스가 확 날아버리는. 게임뿐 아니라 메신저나 동영상 등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핸드폰 게임만 막 8시간씩 하다가 헤어지고 막 그런다. 왜냐면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힘이 스스로는 안 들어가요. 스마트폰 사용 편해요, 시간을 그 상태. 조절하기 힘든 이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간을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너무 재밌다 보니까 계속 보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랑 부딪히게 되고.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신체적 발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즐거움만 추구하는 뇌가 더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통제력을 작용해야 되는 전두엽이 성숙을 오히려 잘 안 해요.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그래서 보내기 핸드폰을 힘든 뺐으면 맞벌이 화가 가정에서 나죠. 문제는 통제가 잘 더 안 되고 두드러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혼자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 과의존증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만 24개월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가급적 주지 말고 취약 전 아이들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여기까지만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주신 게 뇌를 사용할 수 있고 뇌가 성장하고 그 뇌를 통해서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사단은 마지막 때에 뭐를 집중 공격하냐면 그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그 뇌가 13세까지 못 자라게 하는 게 1차 전략, 2차 전략 25세까지 있는 그 찬스도 미스터 찬스를 놓치게 하는 거. 그리고 나면 사실은 거의 세개나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때까지가 이들에게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최대한 자극을 받지 않아서 얘가 발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 전략인 거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뇌의 크기를 실제 주는 게 아니라 그 뇌 안에 시냅스들의 연결의 횟수와 이런 것들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 뇌는 동물들과 달리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사고, 판단, 통제력, 사회적 기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작용들을 계속해서 절제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의지적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형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어떻게 뇌가 점점 강화되어지냐면 인간이 행동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인간은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뭐 합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화장실 갑자기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급동이 맞는 거야. 그럼 이제 상황 인식됐어요. 문제 인식 딱. 그러면 이제 생각이라는 거 합니다. 지금 나갈까? 지금 나가면 뒤에서 목사님이 앉아있다.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묻지 않을까? 아니면 저 강사분이 분명 이 특이한 행동을 하면은 마이크 잡고 너 어디 가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엄청 부끄럽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합니까? 결정이라는 거 하면 이대로 있었다가 여기 싸겠다.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엄마가 옆에 같이 앉아있었는데 어디 가? 이 새끼야. 참아 이 새끼야.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그런 경험이 예전에 내가 주일학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려고 했을 때 엄마한테 한번 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런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 그래도 내가 더 가야 할 만큼 지금 위험한 상태인가? 아니다, 난 더 참을 수 있다. 여러 생각. 그리고 나서 뭡니까?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뭐 나갔다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 과정에서 잘 보면은 어떤 문제가 인식되어지면 주변 정보를 수집해요. 그게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경험적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경험적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새롭게 판단을 한번 하는데 그 첫 판단을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그 친구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미칩니다. 대다수 13세까지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경험 없이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뭐 했어요? 물을 갖다 쏟았어요. 근데 엄마가 빨래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 빨래를 다 개해놨는데 그 앞으로 물을 쫙 쏟았어요. 자, 처음 그런 거였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때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자기가 실수하는 그런 상황일 때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냐면 첫 경험,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경험은 반복된 경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머릿속에 시냅스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걸 기반으로 판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다 좋아할 거야.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좀 둘이 수근수근, 나를 쳐다보고 수근수근만 해도 내 욕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거지?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전에 경험 세계의 저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규칙과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엄히 다스리되 충분히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뭡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안 된다까지 가야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 가르치는 경험 세계를 몇 살까지 하는 줄 아세요? 20살까지 계속하게 될 거예요. 20살까지 계속할 때 여러분 평정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정말 큰일 나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가장 오랫동안 부딪히며 사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눈과 귀와의 감각으로, 오감으로 주변 분위기를 탐색을 합니다. 실제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예를 들어 여기 어떠한 선생님이 있어. 여기 우리 선생님이라고 칩시다. 선생님이 있어. 중고등부 선생님인데 엄청 무서워. 엄청 무서워. 하여튼 뭐만 하면 막 무서워. 근데 나는 직접적으로 혼나본 적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 혼나는 거 봐요. 그럼 그걸 귀로 듣죠. 분위기 느끼죠. 그것도 저장이 돼요. 뭐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로 저장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입력되어진 것은 뭐합니까? 좌우내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나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쭉 되어지고 나중에 여러 저장되어진 경험 세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모두의 경험 세계예요. 자, 그런데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숨 한 번만 쉴게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거의 1.5배속으로 하고 있는데도 잘 들린다는 건 제가 딕션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숨이 차는데 이게 잘 들린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강의는 웬만하면 2배속으로 못 봐요. 유튜브도 사람들이 1.5배속 돌렸다가 다 원본으로 다 이렇게 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눈을 감아 볼게요. 눈을 감고 제가 말하는 대로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어두운 골목에 서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상상하시는데 골목은 앞으로 쭉 뻗어 있는 굉장히 긴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이 번쩍번쩍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저 끝에서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한 그 회사원이 터벅터벅 가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옆에 골목에서 강도 복면을 쓴 모자를 쓰고 입을 가린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나서 그 회사원의 배에 칼을 탁 찌릅니다. 칼을 푹 찌르니까 이 회사원이 푹 쓰러집니다. 이거 상상해 보세요.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꼬꾸라지고 이 남자는 좌우를 주변을 두리번 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흰색 와이셔츠는 붉게 물드는 것이 점점 해서 바닥까지 피가 번져갑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래요? 나는 이 장면이 상상이 됐다. 나는 이 장면이 상상이 안 됐다. 나는 아예 상상이 안 된다. 손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사람이 실제 칼에 찔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대다수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 인간은요 본 것만 상상할 수 있어요. 아세요? 제가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해태라는 동물 있어요. 해태. 상상해 보세요. 해태. 뭐 딱 떠올라요? 너 봐봐. 너 떠올라? 해태. 너 해태 봤지? 어디서 봤어? 그렇지. 경복궁에서 봤지? 봤으니까 떠오르는 거야. 근생하다 해태라는 거 안 본 사람은요? 해태 제과? 해태가 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봤어야 떠올라요. 사람은 그래요. 한 번이라도 봤어야 떠올라요. 예수님 떠올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 못 떠오르는지 아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장면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수놓아져 있는 예수님 머리 길고 약간 단발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습 본 거가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20초 항상 안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 보는 순간 홍해의 장면은 그것밖에 안 떠올라요. 그렇게밖에 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본 것을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살인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 장면이 아무 스스럼 없이 떠오를까? 왜냐하면 우리는 TV 매체를 통해서 이미 이곳에다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생각지 않아도 떠오를 수 있는 무의식 세계, 그 세계 안에 저장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식 중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가 뇌에 저장되어 있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반응하지만 그게 마치 어디에서 돌짝밭에 심겨진 것처럼 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저장된 너무 많은 시냅스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반대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스마트폰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도구예요. 뇌를 뭐 할 수 있는 뇌의 기억을 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먹고 싶대. 그러면 아이한테 소주 줄 거예요?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그 소주 주는 엄마를 발견하면 어떡하겠어요? 신고해버릴 정도로. 절대 안 주죠. 근데 아이가 핸드폰을 달라고 막 때를 써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핸드폰을 주면은 진짜 어떻게 소주를 줄 수 있어? 이런 것처럼 절대 안 돼. 아니면 그거 줍니까? 우리가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이거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몰라서 위험한 거예요. 저 핸드폰 잘 씁니다. 저 아이패드도 쓰고요. 맥북도 쓰고요. 미디어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뇌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뇌를 보호해야 될 그 시즌 가운데
무분별하게 이것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지 않으면 뇌는 용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용량, 여러분 제 컴퓨터가 용량이 100인데 이미 90% 저장돼 있으면 나머지 저장할 수 있는 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꼭 저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저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내 컴퓨터니까 내가 저장할 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몸이니까, 내 뇌니까 내가 저장할 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고 저장하는 그런 자기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 방법이 뭐냐면 우리 뇌는 무엇으로 입력한다고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입력을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떻게 됐다? 보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뭐였다? 상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몸은 언제 아파요? 안 좋은 거 먹거나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몸이 아프죠. 영은 언제 아파요? 보고 듣는 것으로 아파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내게 저장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크푸드를 먹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하죠? 1차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것을 먹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영, 이것을 지키려면 보고 듣는 것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뇌는요, 반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뇌는요, 반복하지 않는 것은 제거해버립니다. 용량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저장하는 그 기초적인 단계가 어떤 거냐면 최소 7번을 반복해야 돼요. 최소 7번을 며칠 내에 7일 내에 반복해야 돼요. 이것도 참,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논문으로. 우리 하나님은 왜 일주일의 단위가 7일이었을까? 저는 이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인간이요, 어떤 것들을 기억할 때, 최소 7번을 반복할 때 장기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내에 반복을 할 때 장기 기억으로 더 빠르게, 강력하게 더 돼서 뭐가 되냐면 자동화가 돼요. 구구단을 처음 외울 때는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구구단을 외우라 그러면 이분이 웃으실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한번 해볼까요? 7, 8, 막 갑자기 이렇게 하면 갑자기, 7, 8.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세요.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뇌의 특정 영역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계속해서 생성을 한다. 몇 번 반복하면 이게 강화돼서 끈끈해져서 자동화 시스템에 넣는다. 피아노 처음 배울 때 어려운데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럼 이미 연결된 시냅스를 끊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이거 아니로 좀 뒤로 가야 되는데. 혹시 쌤, 거기요, 마지막 페이지 정도에 뭐가 있냐면 10편 51편 말씀이랑 거기 말씀이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막 겁내 빠르게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 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배 피우면 죄인이에요. 술 먹으면 죄인이에요. 살인하면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뇌가 원래 지어졌을 때 뭐가 자동화 시스템이었냐면 선이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사랑하는 게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여기 혹시 형제자매 있어요? 형제자매. 남매. 혹시 남매. 누구? 너네 둘이? 너네 둘이. 그럼 너 누나한테 누나 사랑해.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 엄마 시키면 해야지. 그러지 마. 빨리 한번 해봐. 시키면 해 그냥. 누나 사랑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동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사랑이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창조했을 때. 선이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죄악이라는 건 단순히 나타난 결과로 누구를 팼어요. 담배를 폈어요. 술을 먹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런 행동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뇌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조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막 진흙 갖다 만들어가지고 콧구멍에다 바람을 푸시 해가지고 와우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세포, 원소, 원자핵, 중성자, 핵 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 안에 여러분 물리를 공부하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역학적 에너지 법칙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영적 에너지와 육적 에너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제가 그걸 고등학교 아이들 물리 시간에 수업해요. 우리 아이들은 물리 1등급을 맞아요. 그런데 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런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구나. 에너지를 기뻐하는 데 써야지 에너지를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는 보존되어져 있어서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전체 총량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운동 에너지가 50이면 위치 에너지가 50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30이면 위치 에너지가 70입니다. 그렇게 보존이 되는데 내가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화내는 데다가 쓰고 나면 기뻐하는 데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애한테 갑자기 화를 딱 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랑해.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물리 원리예요. 물리 원리.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이걸 고등학생들 제가 왜 교육사역을 하고 있냐면 저는 10년, 20년, 30년 정말 열심히 사역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건 내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육이.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국어, 사회, 생활의 윤리 이런 모든 교과들 안에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주는 교과서가 정말 세워져서 그런 교육이 대한민국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정말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게 이런 거 시커먼 죄에서 우와, 예. 이렇게 되는데 한 게 아니라고요. 깐난애기도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아도 깐난애기들 2살 되고 3살 되면 거짓말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얘가 어떻게 합니까? 지껏 뺏기면 물어요. 때려요. 거짓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건 자동화 시스템이 원래 선이었습니다. 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는요. 형제 자매에게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사실은 차라리 내가 남한테 하고 말지. 내가 차라리 목사님한테 하고 말지. 내가 단사한테 하고 말지. 내가 우리 누나에게 말도 안 돼. 이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죄의 증거를요, 너무 악한 사회적 범죄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죄가 없는 상태. 선하다는 건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에다가 죄를 맞춰버리면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가끔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막 촛불 들고 자기 잘못한 거 쓰게 하고 막 회개하게 하고 막 이랬을 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에게 죄의 초점은 범죄에 가 있습니다. 행동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요. 죄는 뭔지 아세요? 원래 선과 사랑의 자동화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 끊어지고 뭐가 된 겁니까? 우리는 이기심과 나중심. 그래서 다 좋아도 나한테 안 좋으면 저 사람은 완전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뇌가 되어져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는 원죄론이냐 원죄론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태어난 거 한번 보세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처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좋은 부모님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거 안 하게 해서 시냅스를 끊어야 됩니다. 시냅스를 끊어야지만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담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폈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나서 혼자 있으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요.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담배가 항상 생각이 나. 힘들다고 전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어요. 전 힘들다고 담배 생각이 안 나요. 차라리 삼성오뎅이 먹고 싶고 오뎅이 먹고 싶고 이렇지 막 생각 안 나요. 근데 걔는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강력해. 그래서 한 번에 이 친구가 교무실에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의 학교가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 뭐라고 할까요? 미래의 가능성 있는 친구들, 늦게 피는 꽃,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비행 청소년 기간에 걸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 양육할 때 걔가 들어와서 막 씨발 담배 달라고 진짜 막 발악을 하는 그.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당황해서 저 한 번도 손으로 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를 때려본 적이 없는데 except one 바로 그때 뺨을 저도 모르게 막 때리고는 정신 차려.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이게 막
막 올라오면 막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 그랬더니 탁 맞고 내가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저 미쳤나 봐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미쳤나 봐요. 걔 끌어안고 울고 막. 아니야 반드시 하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을 때라서 우리 거기 같이 계시는 목사님 안수하시면서 막 하나님 이 뇌에 가소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시옵소서.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습관과 반복과 일상의 삶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친구 지금 너무 멋지게 사회에서 사역하면서 지금도 스승의 날마다 연락 와가지고 이번에도 한우 채끝을 보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사랑한다. 그랬더니 나 한우 채 나 살치살이 좀 더 좋은 거 사랑한다. 농담이에요. 애들한테 선물 안 받습니다. 김영란법을 저에게도 자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 가지고. 그래서 채끝이 왔길래 우리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다 같이 한 점씩 나눠 먹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뇌가 어떻게 돼 있다? 자동화가 이기심과 나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가면 내가 하던 습관 그대로 자동화가 돼서 축축축축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바로 끊어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진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분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시냅스가 자동화가 어디로 되어져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 판단과 분별하고 뭐가 나에게 which one is better for my life 내 삶 가운데 뭐가 유익할까 이로울까 이런 것들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그게 드러나는 그 자리를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 불러서 하나님 이거 끊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뭐부터 얘기합니까? Do not 하지마. 왜요? 내 속성 안에 하지 않아야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아야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연결. 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는 사실은 좀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자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 콘텐츠 만들어서 각 지역이 그 교재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60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원격으로 수업을 합니다. 교회가 학교를 하려면 제일 힘든 건 본관이에요. 건물관이에요.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양질의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진짜 인사이트가 왔어요. 뭐냐면 원격으로 가능하다. 근데 원격만으로는 안 되는데 저희 팀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격으로 IS 과정, 인터내셔널 스쿨이니까 국제학교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책으로 안 배워요. 국어가 없어요. 영어, 수학,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 잉글리시, 매스메틱 이렇게 다 있어요. 일렉티브까지, 선택까지, AP 과정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뭘로요? 원격으로 수업해요. 실시간으로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또 한쪽은 수능 과정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원격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까지 토익과 터프까지 공부에서는 R&D 팀이 돼가지고 원격으로 다 그래서 사실 실시간 건데 온에어로 하니까 퀘스천 앤 앤서까지 다 가능해요. 레코딩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퀘스천 앤 앤서.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제가 지금 20년째 국제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은 지역교회 사역 안 했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뭐 했냐면 다 교재를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만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말교 선생님 통해서 야 제가 200명 가까이가 된 거예요. 학교가 200명 돼서 제가 전화했어요. 선교사님 저희 건물을 하나 더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과학 공부를 하는데 애들 예수님을 만나고 사회에서 생활과 윤리 제1단계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진짜 막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넌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애가 바뀌니까 주변에 애가 바뀌니까 나 정말 실제로 본인의 종교를 바꾸셨어요. 전화 와가지고 애 보내고 싶다 해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저희 학교 못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시고 3개월 동안 매일 주일 예배마다 담임 목사님이랑 인증샷 찍어서 날려주세요. 그 후에 입학 가능합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친구 지금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엄마 아빠 울산에 계십니다. 네일아트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 예수님 믿고 지금은요 주방의 대빵 집사님으로 지금 아주 주방을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매주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저한테. 대체 무슨 일이기에 매주일 예배만 끝나면 이렇게 와가지고 나랑 사진을 찍게 하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목사님 여기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자녀를 국제학교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가 되고 이분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케이 알겠다. 그리고 새신자 교육 들어가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다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이거. 근데
다 나가서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걸 나만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노출되니까 엄마는 핸드폰 절대 못 뺐습니다. 왜일까요? everybody does it 하는데 나만 못하면 아이들의 키워드는 형평성이에요. 여러분, 나는 과자 한 개 먹고 있을 때 행복했어요. 근데 얘가 내 남동생이 2개를 먹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과자 하나 먹을 때는 하나하나 먹으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나 먹고 얘가 2개 먹잖아요. 그럼 열받기 시작해요. 엄마한테 엄마 날 사랑하는 거 맞냐고. 막 갑자기 이렇게 되면 나오기 시작해요. 다음 세대의 키워드는 형평성이에요. Everybody does it 하는데 너만 하지 마. 어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제시했던 것도 뭐였냐면 교회가 교사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 온라인으로 학교를 하시면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은 아무도 핸드폰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놀이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공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심심하면 공기를 하겠어요? 공주놀이 합니다. 정말 너무 신기해요. 애들 막 딱지치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놀이문화 문화도 레트로냐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애들이 막 그렇게 다 안 하면 거기서 또 적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사실은 좀 보호되는 그런 과정. 제가 미디어 강의를 일반 교회에 나가면 사실은요, 부모님들은 제일 뭐가 궁금하냐면 내 아이가 핸드폰을 어떻게 하면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거든요, 사실. 근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못해요. 정말 엄마가 협박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엄마가 무서운 그 나이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부작용이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면 그래서 엄마보다 힘이 더 세지는 순간 엄마한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요. Everybody does it이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면 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너 혼자 갑자기 6시에 일어나라 그러고 다 8시에 일어나. 그럼 넌 어떻겠니?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 다 8시에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우리 아이는 아침잠이 많아요. 아니에요. 6시에 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난 아침잠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럼 다 일어나야 돼. 왜요?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하는 것. 훈련은요. 사실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든 사람이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저희 이제 캠프에 왔어요. 저희 학교가 캠프를 하는데 여름 겨울마다 이번 여름에도 캠프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요즘 애들 욕 입에 달고 사는 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 왔는데 캠프 왔는데 저희 학생들이 지금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본부에는 전국에는 천 몇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에 있는데 걔가 들어와서 씨발 존나 짜증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레어 너무 미안해. 어린 청년들 너무 미안해. 근데 니는 나보다 더 잘할 거잖아. 그렇죠? 니네 친구도 더 잘하서. 근데 갑자기 여러분 아세요? 100명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누가 욕했어?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욕을 뱉고 나서 분위기에 압도가 됐어요. 걔가 뭐가 된지 아세요? 욕을 하면 안 되나? 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존나 죄송해요. 다 쳐다보니까 지가 먼저 죄송해요. 이렇게 사실은 10대는요. 어떤 어른들이 너 하지 마. 그럼 더 반감이 오고요. 더 그래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움직여버리면 그게 문화가 돼버리면 생각보다 수능적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까 페이지로 조금 쌤 가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팀워크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를 제가 넘겨볼게요. 뇌는요, 어떻게 발달되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이게 초등학교 전까지 어느 정도 발달이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전까지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이게 초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8살에서부터 13살 정도까지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청소년기 때 발달이 되어져요. 자, 그렇게 보자면 실제 이거는 몸을 움직이고 소근육, 대근육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얘를 최대한 많이 발달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운동하고 게임하고 놀고 막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몸을 움직여야 돼. 몸을 움직이는 걸 계속 그러다가 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건 아닌데 막 몸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자극을 받습니까? 뇌가 자극을 받아요. 이때 무엇을 이것과 이것을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자극한다고. 여러분 이 나이 때 막 지식을 자극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발달이 막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로 과부하가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로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다 하지 마. 책 읽게 하는 거 좋은 거야. 엄마가 지금 저 친구가 계속 엄마를 설득하고 있어요. 강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지금 계속 너 잠깐 나면 알겠지? 끝나고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지? 지금 맞다 그쵸? 조금 오해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맞다. 너 나만 알겠지? 꼭 얘기한다. 가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래서 기차 옮길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이걸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초등학생 때 시기 때부터 무엇이냐면 뭔가를 암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추측해봐야 돼요. 어떤 추측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상황에서는 얘는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초등학교 때 질문은 뭐냐면 계속 질문을 해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어? 얘가 이렇게. 근데 그거를 혼내듯이 하면 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 것 같니? 이걸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모든 കാര്യ이 스트레스예요. 제발 좀 그만해 주실래요? 조용히 해 주실래요? 이게 언제 표출됩니까? 사춘기 시작되면서 문 닫는 것으로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듣고 있죠? 왜냐면 엄마가 나의 세상의 전부니까. 그러나 친구가 전부인 세상이 옵니다. 몇 살 때? 마치 모래를 손에 잡았을 때 모래가 손에서 쑥 빠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는 순간 옛날에는 이랬어요. 엄마 홈플러스 간다. 그러면은 제발 좀 집에 놀고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엄마 혼자 갔다 오고 싶어요. 엄마 홈플러스 간다. 맛있는 사올 때까지 놀고 있어. 막 그 레고 다 놔두고 엄마 같이 갈 거야.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 수일 내에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엄마 홈플러스 간다. 그러면 사이다 사오세요. 안 가. 엄마 안 가. 사오세요. 하면서. 그럼 뭐 대답도 안 해. 이렇게 뭐냐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첫 번째 단계는 부모가 전부인 단계.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순종 훈련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머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순종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춘기 때 들을기가 열려요. 들을기가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부산역까지 저는 가는 길을 몰라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찾겠다고 그냥 한번 가볼란다. 이러고 가면요. 저 오늘 부산역에 도착 못할 수도 있어요. 사춘기 때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걸어왔던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 훨씬 빨리 지나갈 수 있는데 사춘기는 어느 때입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때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 뇌가 뭐 하게 만들어놔야 되냐면 내가 권위자의 말을 듣도록 뇌를 만들어놔야 돼요. 아이들이 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순종은요,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야. 제가 우리 아이한테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다른 것들에 있어서 이 아이에게 선택권을 많이 줍니다. 내가 이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사과가 있고 파인애플이 있어요. 둘 다 먹어도 상관없죠. 그럼 반드시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일부러 선택권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뭘 해도 괜찮을 때는 항상 의도적으로 선택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하면 맛있게 먹어라. 그거 먹어라. 놀래도 될 때. 그런데 A는 해도 되는데 B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 숙제 할래 안 할래? 이러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물어봐? 안 하면 안 되는데 왜 물어봐? 그런 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명령하셔야 돼요. 숙제하고 놀아. 숙제하고 놀아. 갖고 와. 이렇게. 그리고 절대 눈을 쓰시면 안 돼. 숙제하고 놀아. 알겠지? 가지고 와. 이렇게 눈썹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눈썹. 눈썹. 사람은,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숙제하고 놀아. 가지고 와. 이렇게 하더라. 숙제하고 놀아. 가지고 와. 여러분, 이 눈썹을 잘 쓰면 감정이 싹 전달돼요. 당황스러워요. 특별히 아들들은 더 가까이에서 눈을 마주치세요. 안 그러면 얘네는요, 눈을 피합니다. 정말 안 들려요. 저는 저희 아이 7살 때 청력 검사 해볼 뻔했어요. 이 진짜 청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하지 않아요. 결국 가까이 와서 얘기하는데 하셨어! 그러면은, 그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해요? 뭐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고쳐진다. 걱정하지 마라. 좀만 참아라. 나도 그랬다. 이렇게. 또 저에게 동역자가 있어서. 어쨌든, 보세요. 자, 순종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명령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권을 의도적으로 뭘 해도 될 때는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엄마는 선택권을 주는데 안 되는 건 진짜 안 돼가 되려면 이 얘기만 듣고 가면 또 뭐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엄마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먹혀, 안 먹혀. 그래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먼저서 아이들한테 존경받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것이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때 준비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나이가 언제부터 하고요? 12살 때부터요. 13살 때부터요. 늦으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그때에 이 아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둘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맹자 엄마는요.
아이의 교육을 해서 이사를 갔다 그러죠. 뭐냐면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합하셔야 돼요. 나랑은 잘 안 맞는데 이모랑은 잘 맞거든요. 나랑은 안 맞는데 김 집사님이랑은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에서 중고등부에서 담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 나이 때 엄마 말고 다른 친한 어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요 나이 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을까 공동체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뇌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해요. 다른 아이들이 실제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어요. 어떤 상담이었냐면 애가 삥 뜯겼대요. 근데 나는 뭘 상상했냐면 가다가 원룸 주차장이나 이런 밑에서 깡패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 주압 맞고 돈 뺏겼구나. 아니에요. 얘네 일진이 얘를 데리고 가서 지하상가를 갔습니다. 대전 지하상가를 가가지고 핸드폰을 LG, KT, SK에서 각각 다른 가게에서 얘 이름으로 엄마 아빠 주민 그거 가져오라 해가지고 다 개설을 했어요. 24개월 할부로. 그리고 그 핸드폰 3개를 가져갔어요. 그 얘는 24개월 내내 빙이 뜯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SK, LG, KT한테. 그리고 나서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대포폰으로 300만 원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경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완전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괜찮다. 그런 상황 겪을 수 있다. 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괜찮다. 그 경험이 너에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지 않고 너에게 또 다른 경험의 세계가 될 거고 이런 자들을 향한 긍휼을 넘는 그게 될 거다. 막 선포하고 나서 얘 만나서 제가 또 말하는 거 엄청 재밌게 잘하거든요. 막 아버님 잠깐만 빠져주실래요? 아버님 계시면 제가 상담이 좀 힘들어지니까 그때 아버님 빠지시고 얘랑 둘이서 막 카페변에서 아주 그냥 막 3시간을 둘이 막 이렇게 나중에 나올 때 아니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얘가 뭘 믿게 된 줄 아세요? 내 뇌를 사람은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동화 시스템 돼 있는 거 한 번에 끊어져요? 잘 안 끊어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고쳐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너도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해봐라. 전신마비가 됐는데 신경이 돌아왔어. 신경이 돌아오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안 걷고 10년간을 누워있었어. 그럼 재활치료는 누가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냐? 재활치료 아침 9시에 나 가서 하나님이 재활치료를 대신해 줄 테니까 네가 걸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아니야. 신경이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나 매일 1시간, 2시간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다시 뛰기까지 뛰게 하는 건 네 역할이야. 하나님한테 힘을 얻고 열심히 뛰어보자. 그 친구랑 막 3시간을 얘기하고 나서 얘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의 신경, 나의 이걸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 그 친구가 ADHD도 있었거든요. ADHD가 있으니까 주변 애들한테 사실은 조금 뭐가 있었냐면 약간 왕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말귀 못 알아듣고 소리 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왜 저래 이러면서 처음엔 좀 무시당하다가 나중에는 왕따의 타겟이 돼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 처음 창조할 때부터 ADHD로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짓지 않았다. 하나님 처음의 모습을 회복하신다. 원래의 모습으로 오리지널 컨디션으로 하나님 리커버를 하신다. 선포하고 얘가 너무 간절하게 그 카페변에서 아멘해서 저도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 그래서 조금만 작게 얘기하자. 자, 내 목소리도 크지만 너도 상당하구나. 왜요? 얘가 간절했거든요. 자기 ADHD하고 왕따하는 거 너무 싫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싫었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나가버렸어. 내 심장이 마비가 되고 내가 말하면 침 흐르고 근육이 수축돼서 나도 그랬어. 하나님 고치시더라. 하나님 everything에서 가습을 하시더라.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랑도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차근차근 성장하게 가시는데 태어난 상태가 죄인이라서 무엇을 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것을 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디어는 사실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중고등부 아이를 보내시는 부모님이라면 교회, 내 아이가 예배드리고 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처럼 네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라는 말씀에 아멘 하셔서 하나님 내 아이의 신동세포 하나님의 영성, 영적 이것이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모임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기도 모임이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가 교육자분들이 시간 정해놓고 기도 모임입니다. 오세요. 문자 보내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항상 그 예배당에서 우리 아이가 예배 드리는 이 5층에서 무릎 꿇고 주님 이 바닥에 우리 아이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학생들 안에요. 반복해야 됩니다. 이제 반복해야 돼요. 저는 진짜 못된 애였어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정말 피해의식이 엄청 강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겸비쌤도 같이 봤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진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딱 대전역을 왔어요. 대전역에 차가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갔어요. 왜냐면 한 30분 일찍 도착했거든요. 오늘 일찍 도착했다. 둘이 막 신나게 갔어요. 그리고 핫도그를 시켰습니다. 제가 핫도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핫도그 먹을래? 핫도그 먹자. 핫도그가 주문이 끝난 순간 핸드폰이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러 15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갔어요. 내가 변비쌤 갔다 올게. 막 갔어요. 가서 주차장에 딱 오는 순간 깨달았어요. 차키를 안 갖고 왔다. 차키를 안 갖고 왔네. 다시 막 갔습니다. 저 오늘 구두 신었거든요. 갔어요. 그 변비쌤 차키를 안 갖고 왔어. 차키를. 근데 10분밖에 안 남은 거야. 그때 한 10분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젠 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가서 열고 막 해서 막 핸드폰을 들고 나오는데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났어야 되거든요. 저는 옛날 성격이면 그리고 내 자신이 똥멍충해 막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 한 번만 갔다 온 건 이해되는데 두 번이나 자기는 왜 안 갖고 간 거야? 막 내 자신에 대해서 짜증이 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저 매일같이 운동을 해요. 사역을 이렇게 다니니까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실시간 방송이 있어가지고 운동을 못했다는 얘기를 이 친구한테 했어요. 어제는 운동을 못해가지고 있잖아. 근데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딱 운동 30분 하거든요. 딱 30분이었어요. 그래서 대전역 딱 들어오면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동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 또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난 이 상황이 진짜 짜증나야 되는데 진짜 싫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감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 친구 다리가 다쳤어요. 만약에 내가 중간에 오다가 발견했으면 쟤도 같이 갔다가 와야 되는데 대전역 다 도착해서 얘는 카페에다가 딱 앉혀놓고 나 혼자 뛰었거든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이 나오는 제 자신을 보면서 와 행복하다.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쓰냐 안 쓰냐 얘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메커니즘을 가진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래서 대전역 올라오면서 손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기차 타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감사했어요. 오늘 강의 때 이 얘기를 해야겠다. 예화가 하나 더 생겼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발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영상 보고 쇼츠 보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보면서 있을 것인지 사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제 소개를 너무 길게 했어요. 실제 이게 시냅스 형성 과정입니다. 이거 제가 연구 발표했던 그건데요. 2년 만에 엄청 많이 연결된 여기가 다 저장되어져 있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여기 구석구석 아주 구석구석까지도 뭘 저장하는 거예요? 뭘 저장하겠습니까? 폴리 그쵸? 로보캅 그런 것들이 구석구석 저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장 안 해요. 그저 좀 아는 거는 요나, 솔로몬 맞죠? 삼성 이런 거. 그러나 구원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얘기들은 구석구석 저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보고 듣는 것이 저장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가 이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뭐가 됩니까? 내 몸은 뛸 수 없는 몸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도 운동하고 건강한 걸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뛰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제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15분 걸린 곳을 몇 분 만에 왔다 가지고 앉아서 6분 만에 끊었어요. 6분 만에. 내가 시계를 보고 야 구두 신고 이렇게까지 뛸 수 있는 여성 쉽지 않다. 애 낳고 이렇게까지 뛴단 말이야. 정말.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스쿼트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저 항상 설교 준비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3분 버티기, 5분 버티기,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애를 몇 낳았다고요? 4명 낳았다니까요. 장난 아니죠. 그런데 내 몸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상황상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인생에요. 일어나는 일들 제어할 수 없습니다. 얘네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인생의 쓴맛을 보면. 인생이 어떻습니까? 절망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환경을 컨트롤 해줄 수 없다면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부모님이에요. 자 봅시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얘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 머릿속에 지금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얘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머릿속에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뭐를 보느냐가 머릿속에서 지어지고 그것이 출력되어진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 이것도 넘어가고. 너무 아쉽다. 이거는 좀. 진짜 너무 아쉽네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미디어 봐라 안 봐라의 주의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 왜 반대로 가죠?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한번 클릭이 되나요? 왜 안 되지? 응? 이런. 아니면 왜 안 될까? 저거 혹시 거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나요? 뮤직비디오요. 윤진 불법은 책에서 불법성이 훔치태어나고 성역죄를 모두 모아놓은 등인 불타는 소명죄를 가하며 둥글게 숨을 잡고 의식하는 모양의 장난들을 통해 반기적 비적인 요소를 표현 나에게 금지된 것을 표현 우리 요즘 것을 표현해 치를 거야. 근데 수많은 비단적 바베이션들이 당한 교류와 이어지고 있으니 안가옷을 입고 케이크를 던지는 친구에게는 쭉 늘어진 토끼 인형이 걸려있으니 토끼 뒤에서 악마뿐만 병하는 마음이 목이 꺾인 토끼 인형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 이 자세는 단전질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배웠다. 유비한 교회에서 이 전 영상 이거 한 번만 찾아봐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뭐 봐라 안 봐라, 가요 들어라 안 들어라.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뭘 저장하실 거예요? 아까 보셨던 시냅스 구석구석마다 뭘 저장하실 거예요? 그 저장의 정보 내용을 근거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의지보다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습관입니다. 의지보다 강한 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저장할지 이거 영상 한번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구독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상은 진짜 좀 여러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흔히 들을 수 있고 흔히 볼 수 있고 TV만 틀면 광고에 다 나오고 유튜브, 뭐 쇼츠, 릴스, 틱톡 다. 애들 다 알 거예요, 이 곡 자체를.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냥 에어팟 끼고 듣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 뮤직비디오 내용 자체가 선악과 뭐 이런 부분들. 트와이스 얼마나 유명하신지 아시죠? 근데 귀로 듣고 눈으로 잠깐만 멈춰주세요, 쌤.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도 아이들한테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저희 원격 수업을 할 때도요. 제일 저장이 빠르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을 때 그때 뇌는 가장 중요하게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 애들 뭐예요? 뮤직비디오 보고 부르고 듣고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냅스 곳곳마다 이게 숨겨져서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왜 살고 싶다고 내가 표현한 탈지언정 내 몸은 다 어떻습니까? 이미 여기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은혜 받아요.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나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요. 돌아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수련회를 가면 갈수록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난 어차피 만나도 또 그렇게 살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러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머물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을 끊어내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중고등부가 강력한 공동체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가소성 있는 찰흙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때에 뭐를 자동화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발음이 좋지 않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제가 어린 나이 때 자동화가 됐거든요. 피아노를 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거 계속 반복해서 지금은 컴퓨터 다루는 거, 편집하는 거, 영상, 웬만한 컴퓨터 언어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도전해요. 계속해서 뇌가 굳어가는 시간 내내 가만히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 가소성을 만들어 가야 될 때 한번 좀만 더 볼까요? 근데 이게 계속 들어야 될 내용인가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욕은 없어요. 이거 뮤직비디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울 지수가 굉장히 강하고요. 염세주의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듣는 노래 자체가 지금 비관적이에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사를 읽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죠. 그건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거 귀에 계속 박혀요. 근데 꼭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계속 듣고 근데 너무 멋있고 예쁘고 따라하고 싶다 이거예요 저거를. 그냥 저게 뭐 사랑이 끝났어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사람들이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 이 사람의 의견이 맞다는 아닌데 전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꼭 계속 귀에 꽂고 들어야 될 내용이 맞을까? 사실 교회 수련회에서도 애들 이거 막 춤추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몰라 애들한테 내가 좀 그런가? 혹시 엑소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자. 이게 지금 10대들이 듣는 노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요즘 아세요? 예전에는 스카이로드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댄스 배틀이 막 열리기도 하는데 8살, 9살짜리들이 나와가지고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춰요. 그럼 몇 번이나 들었었어요, 이 노래를. 한 10번 듣고 하에 했으면 걔는 뭐 완전 타고난 거겠죠. 몇 번이나 들었을까. 나이스. 제목 자체도 그렇죠. 이 나이 때는 저장이 훨씬 잘 되는 시기예요. 정말 외우지 않아도 가사들이 후 나오는데 말씀한 구절 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안에 말씀을 이렇게 랩으로 한다든지 노래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게 문화형성. 이건 뭐 강의도 아마 어떤 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너라는 감옥에 중독되게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선비지 노트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
제가 뉴욕 한복판에서 들었던 노래 BTS. 뉴욕 갔는데 한국말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뒤에 메시지도 좀 들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오늘 한 번의 강의를 가지고 제가 이 미디어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뇌를 사용하는 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뇌는 뭐합니까? 반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하지 않는 것은 제거한다. 그걸 잘해서 뇌는 무엇으로 입력한다? 보고, 말하고, 듣는 것으로 입력이 되어진다.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제어하는 것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반복되어져야 될 텐데 그것은 문화로 좀 형성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부모님들 일단 먼저는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제어하십시오. 통제하십시오. 내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그런데 통제만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을 미디어를 그러면 어떻게 잘 쓰는가. 그럼 클라스는 핸드폰 안 해요? 클라스는 유튜브 안 해요? 저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지우는 운동이 아니라 지우면 제가 100% 확신하는데 일주일 내에 다시 깔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을 지우는 운동을 해봐요. 여러분 3일 내에 다시 깔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거 안 해봤겠어요? 열심히 해봤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알고리즘을 바꾸는 운동인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여러분 언제 잘 때나 누울 때나 걸어갈 때나 뛸 때나 앉을 때나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 가운데 말씀과 그런 부분들로 알고리즘을 바꾸는 것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미디어를 볼 때에 가요가 들려지기도 해요. 지나가다가도 들리니까. 그런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분별하려면 평상시에 말씀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뭔지. 제가 아까 초반에 1시간 정도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구속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근간인데 저는 우리 여기 공동체 가운데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목사님 우리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우리 귀에 그게 들리게 해주세요 라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보면서 어떤 기도가 시작되냐면 주님 이곳에서 아이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일어날 수는 없겠습니까? 주님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 삼위일체 너무 재밌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진짜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대표적인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내려갈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이것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곳에서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강력하게 키워가기를 소망하는데요. 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아까 보셨죠? 제가 넌크리스천이었어요. 짜증과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뇌경색으로 공부가 2년간이 멈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예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상남도 전체 3등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당신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 시대에 뇌의 가소성을 가진 이 다음 세대가 핸드폰만 붙잡고 있게 하는 그 전략에서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믿었네. 네네네. 저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줄 알고. 네. 야, 너 너무 길게 했다. 이런 줄 알고. 순간 긴장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직업병이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다는 게 있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전국 다니면서 각 교회들 안에 부모 교육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요, 제가 강의한다고 사실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이게 2시간 20분을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지? 아무도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심지어 얘도 안 좋았어. 얘도 너 안 좋은 이유가 그게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그렇구나. 자, 오케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진짜 너무 멋지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좀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캠프로 애들 데려와요. 여름, 겨울에. 데려오면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조건 뭔가를 움직여서 합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과 함을 통해서 오히려 선행 캠프 하거든요. 수학 선행 캠프, 국어 선행 캠프, 영어 선행 캠프, 과학 선행을 하는데 애들이 공부도요,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은 요만한 내용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애들 이해시켜서 서로가 연합해서 문제를 풀어내게 하고, 실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수능 국어 문제 풀어내는 거 아세요? 저희 캠프에서 그걸 훈련해요. 진짜예요. 진짜 뻥 아니에요.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물리 역학적 에너지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활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얘네들은 지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서 듣는 거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10시간 하는 걸로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사실은 정말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아이들이 캠프에 오면 진짜 경험할 수 있고요. 근데 어른들은 뭐합니까? 움직이면 피곤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 교회에 기도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고등부에 공동체가 생겨지고 유초등부에 공동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제한 시간을 반드시 두시고 그 제한 시간을 여러분 하지 마가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들의 알고리즘을 바꿔주세요. 알고리즘을 바꿔주는 건 그 시간에 다른 걸 볼 수 있게 하든지 여러분이 이거 재밌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그런 거는 언제까지 아이한테 그렇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시냅스 구석구석까지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에 아이들을 그 자리로 밀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